예, 시황면의 주식 이야기. 오늘의 나머지 공부는 업종 돌아보기로 이제 정해봤습니다. 현재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업종별 흐름을 한번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이제 코스피를 보면 코스피 지수는 한 달 동안 거의 박스권 가까운 흐름이 나오고 있잖아요. 12월 초에 세게 한번 움직이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3,000포인트 중심으로 축에서 이제 돌고 있는 형태가 되고 있죠. 이것만 놓고 보면 시장 별로 재미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비교 차트입니다. 이건 뭐냐면 소형 업종 지수하고 종합 주가 지수하고 이제 비교한 건데 소형 업종 지수가 확 하고 튀어 올라가고 지금도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실제로 12월 이후부터 따져놓고 보면 소형 업종 지수는 한 10% 정도 올랐고요. 대형주,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는 한 절반 정도 올랐거든요. 이제 지수는 그 이제 한동안 박스권이지만 소형 업종 지수는 계속해서 종목 장세를 반영하고 있는 형태. 그러니까 지금 지수 보아서는 재미없지만 종목 장세는 계속 제한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업종 지수를 보면 코스피는 4일 중에서 3일 하락하고 하루만 올라가는 그런 형태를 보였는데 소형 업종 지수는 9일 연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업종 지수가 저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소형 업종 중에서 종목 장세가 꾸준하게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거고 그쪽에서 수익률 게임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업종으로 한번 업종 지수 차트로 한번 좀 돌아서 보면 섬유의복 지수가 되게 좋은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근데 이건 약간 착시입니다. 여기서 FNF 한 종목이 되게 센 거고요. 나머지 섬유의복 종목들 속해 있는 종목들은 대부분 다 약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업종 지수 딱 놓고 섬유의복이 굉장히 센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그 안에서 몇 종목만 강한 게 또 FNF가 이제 그 안에서 비중이 높다 보니까 나오는 착시. 그러니까 섬유의복이 상당히 세구나. 이거는 이제 착각인 거고요. 전기전자 업종은 확실히 시장 대비 좀 셉니다. 업종 지수가 굉장히 좀 높이 올라오면서 3만 포인트 이제 넘어가 있는 그런 상태잖아요. 3만 300포인트 정도까지 올라와 있고 이제 5일선도 넉넉하게 위에 높아져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 이외에 나머지 업종 지수를 보면은 와, 되게 심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금융 업종 지수입니다. 고점 낮아지고 저점 낮아지고 아직까지는 추세가 돌려졌다 이런 어떤 움직임이 없죠. 그러니까 전기전자만 추세가 우상향인가 보다 이런 어떤 느낌이 있고 금융업종은 아직까지 낮아져 있는 상태. 화학업종입니다. 이게 LG화학 영향이 클 텐데 화학업종도 급락하고 나서 반등 나오고 12월 초반 이후에는 계속 크게 빠지고 이제 횡보하다가 이제 처음 반등 나오니까 이제 LG화학 이슈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화학업종들이 특히 이제 뭐 금호석유 이런 거는 8개월 연속해서 하락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많이 하락해 있는 상태에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이후에 이제 업종 전체의 어떤 수급이 좀 바뀌는지 관찰해 볼 필요가 있고요. 서비스 업종은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게 게임주, 그러니까 NC소프트 같은 거, 다음에 카카오, 네이버 이런 것들 들어가, 하이브도 여기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종목들이 대체로 다 약했다라는 거죠. 예, 뭐 하나라도 좀 크게 올라갔으면 업종 지수가 이렇게 안 나올 텐데 서비스 업종도 대체로 좀 약한 그런 모습이고요. 다음에 이제 의약품, 제약 바이오 업종도 좀처럼 힘이 안 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그렇게 증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움직임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종목들이 굉장히 심각해요. 코스피에 있는 어지간한 대형주 들고 있으면 전기전자가 아닌 다음에는 상당히 좀 밀리고 있다, 손해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이는 거죠. 그럼 이제 코스닥 쪽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보면 이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는 고점 경신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신고가 작년도 이후에 고점 경신하면서 52주 신고가 업종 지수 자체가 그렇게 올라가면서 코스피에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는 것을 따라서 그렇게 가고 있고 이 디지털 컨텐츠는 이거 게임주가 여기 많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도 4분기에 가장 세게 올라갔던 종목이죠. 조정 나오고 올라갔다가 덜컹거리고 있는 상태. 근데 이게 이제 제가 그 말씀드립니다만은 월봉이 4개가 양봉 나온 종목들이 좀 있거든요. 대장주들이. 그런 경우는 조금 버거운 단계로 넘어갔기 때문에 디지털 콘텐츠는 이제는 종목별로 엇갈리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시세가 뭐 나온 것 같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좀 가격 부담이 있는 업종이 되다 보니까 디지털 콘텐츠는 이제 작년도 4분기 같은 업종 시세가 나오기는 좀 쉽지 않다. 이 정도로 보면 되겠고요. 일반 전기전자는 여기 2차 전지가 여기 이제 종목들이 좀 비중 있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11월 이후에 횡보하고 있죠. 근데 잘 보면 60일선에서 안 깨고 버티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걸로 봐서는 이제 종목들별로 아직은 미련이 남아있는 모습. 한 번 정도는 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의 끈을
아직은 가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전기전자 업종에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은 향후에 이제 분위기에 따라서는 조금 변화도 나올 수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락문화, 이거 엔터주죠. 네, 엔터주는 뭐 한번 큰 시세가 역시 나왔고, 저 과정에서 이제 SM이 대장주 노릇을 했고, SM도 역시 양봉이 연속으로 4개 나온 건 아니지만 차곡차곡 4개 정도가 크게 쌓여 있는 상태가 됐고, 그 이후에 이제 조정이 나온 거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좀 완만하게 회복되는 것 같은 느낌이 되죠. 그러니까 61선이 만약에 이제 버텨진다면 61선의 의미는 한 분기입니다. 20거래일이 한 달이잖아요. 60거래일이면 한 분기죠. 그러니까 한 분기에 추세가 살아나게 된다라면 재차 올라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오락문화 같은 경우는 이제 저 61선을 계속해서 버텨내는지 요 흐름이 좀 중요하고요. 제약업종은 역시 이제 코로나라는 큰 이벤트가 정점을 친 이후에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어요. 예, 이제 이게 어떻게 될지는 이제 뭐 향후에 또 종목들별로 좀 이슈가 다르고 JP모건 컨퍼런스도 있고 하니까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있고 하니까 또 어떻게 될지는 좀 이슈가 있으니까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추세로 봐서는 좀 만만치 않은 쉽지 않은 그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은근히 강한 게 이제 IT 부품인데 IT 부품은 어떤 업종이 좀 많이 포함되어 있냐면 물론 여기 되게 짬뽕이긴 한데 휴대폰 부품주들 그러니까 스마트폰 부품주들이 여기에 좀 많이 포진해 있거든요. 그래서 뭐 BH를 비롯해서 이런 종목군들의 시세가 좀 좋았잖아요. 그래서 보면 반도체와 IT 부품이 시세가 좀 좋았다. 다음에 이제 올라갔다가 이제 좀 조정 보이고 좀 왔다 갔다 갈팡질팡하고 있는 게 2차 전지, 게임, 다음에 엔터 뭐 이런 종목군들, 다음에 제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쉽지 않은 정도의 상황. 요 정도로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약을 해보면 금융 투자는 매도가 나오면서 이제 대형주들이 좀 주춤거리고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이건 말 바꾸면 대형주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주가가 이제 반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나올 수 있겠죠. 요 흐름이 한번 중요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소형업종 지수는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구도가 이제 단계가 이렇게 깨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형업종 지수 자체에 대한 수급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종목 장세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다음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전자 업종만 강한데 제가 그래서 전기전자에 집중하자는 게 아니라 금융투자 매도가 진정이 됐을 때 그 이후에 이제 종목들이 좀 돌아갈 수 있거든요. 1월 후반부 2월 초반에는 이제 전기전자 업종의 흐름도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제일 센 거 반도체와 휴대폰, 그러니까 이쪽의 추세가 지금 단기적으로는 가장 좋고요. 그 외에 이제 하락 상승 이후에 매물 소화를 어느 정도 해 있는 상태. 근데 이제 종목들별로는 엇갈리는 움직임, 종목별 차별화로 넘어가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게 엔터주라든가 게임주라든가 2차 전지 이쪽이거든요. 그래서 그 종목군에 해당되는 거에서는 모든 종목을 다 접근하기보다는 이제 개별 종목의 수급 동향을 보면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전체가 움직이는 종목, 다음에 이제 큰 상승 이후에 이제 종목 장세로 바뀐 종목, 큰 하락 이후에 수급이 반전될 시점을 타진하는 종목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이제 머릿속에 구분을 해놨다가 수급이 반전되는 거, 다음에 이제 업종 내에서도 그러니까 이거 가니까 이것도 가겠지 이런 장세가 아니라 이거 안 가니까 이것도 안 가겠지가 아니라 차별화로 바뀌는 종목군들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 다음에 이제 업종 전체가 업종 지수가 워낙 좋은 종목군들, 그럼 그 중에서는 이거 수급이 좋은데 못 간 게 있네 이런 걸 또 찾아보는, 이렇게 각각에 맞춰서 좀 대응하는 그런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이게 전체적으로 좀 뭉뚱그려서 설명드린 거라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 또 개별적인 종목도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요. 어쨌든 그 이후에는 제가 또 종목 스터디 할 때 한 종목 한 종목씩은 또 기회가 될 때 또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또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구독하기 버튼도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